안녕하세요. 유리수와 유리해지는 시간 양심적 금융인 유리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험에 대한 내용을 한 번씩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보험 가입에 있어서 보험 특약별로 고민이 많으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분별로 정리를 해서 영상들만 보면은 한 번에 이제 보험을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처음으로 다룰 거는 허혈성 심장질환 혹은 심장질환 진단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심장은 이렇게 생겨서 심장 각 부위에 대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심장은 불수의근이라고 하여서 자신의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이 아니라 자율신경계를 통해서 움직이는 근육이다. 그래서 심장 모양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심장은 근육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안에 피가 통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심장에서 피를 뿜어내서 몸 전체에 퍼질 수 있도록 해주는 장기로서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심장 관련해서 이제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허혈성, 즉 혈관을 통해서 흐르는 혈액에 문제가 생긴 경우, 루마티스라고 해서 이제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경우, 요 두 가지 범위로 이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보험 진단비 혹은 이제 범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제일 넓은 범위가 심장질환이라는 범위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허혈성 부분이랑 그 외에 류마티스성 부분으로 나뉘는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범위 안에 급성심근경색이라는 심장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15년 전에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범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넓은 범위의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범위가 생겼고 그 다음에 이제 심장질환 범위가 최근에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선 실제 보험사들의 약관을 보면은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볼 곳은 허혈성 심장질환이라는 범위를 그냥 이렇게 그대로 두고 추가적으로 이제 심장질환에 대한 특약을 만들어서 요거를 같이 가입을 하면서 이제 심장질환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보험사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딱딱 분류해 놓은 게 아니라 전체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고 해서 그 세부 내역들을 이제 하나의 세트로 만들어 둔 특약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크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심장질환 진단비 혹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가 필요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보험의 의미를 생각을 했을 때는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충분하다는 거는 무작정 그 진단비가 있다고 충분한 게 아니라 종합보험의 기본인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 같이 크게 네 범위를 제대로 준비를 했을 때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심장 관련돼서는 진단비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심장질환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수술비에는 해당되는 게 뭐 종수술비, 뭐 엔대 수술비, 심장질환 수술비, 입원비 같은 경우에도 질병 입원비, 뭐 이대 질환 입원비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후유장애라고 해서 이제 질병 후유장애를 우리가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큰 범위들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제 요 범위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우선적으로 급성심근경색보다 이제 넓은 한 4, 5년 전부터 이제 급속도로 많이들 가입을 하신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범위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이란 정상적인 이제 혈관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혈관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발생되는 거를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게 이제 협심증이랑 급성심근경색이 있어서 협심증은 한 50% 정도 막혀서 이제 심장이 쥐었다 하듯이 아픈 그런 통증을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보시면은 심근경색은 그것보다 더 많이 막혀서 한 7, 80%가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거라서 심근경색은 이제 괴사를 유발하기 때문에 심근경색의 대부분은 그냥 다 급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로 심근경색이라는 범위보다는 급성심근경색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허혈성 심장질환의 대표적인 치료는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할 수 있습니다. 협심증같이 좀 덜 막혔거나 위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쓰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스텐트 삽입술을
수술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텐트 삽입술은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에서 지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혈관이 막혀 있는 곳에 이제 철사를 넣어서 이제 더 이상 막히지 않도록 혹은 이제 공간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을 동반하게 됩니다. 허혈성 심장 질환에 해당되는 질병들 같은 경우는 수술이 동반되고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심장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단비를 준비를 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급성심근경색이 더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게 먼저 개발됐고 그 이후로 협심증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는 이제 부정맥에 대한 것까지 범위가 점차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보험을 왜 가입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을 당연히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지만 그만큼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하실 때 우리가 최소한의 금전적인 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거지 보험으로 뭐 떼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을 하려고 알아보다 보면은 뭐 좀 더 좋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점점 올라가는 거라서 기준과 원칙을 명확하게 세우는 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돈을 벌려고가 아니라 최소한의 금전적인 리스크를 막기 위해 가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급성심근경색 범위만 있어도 진단비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허혈성 심장질환에 대한 예시를 알아봤으니까 심장질환에 대한 예시를 또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심장질환이 나오기 시작한 게 부정맥 부분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부정맥을 알아보면은 부정맥이란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심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자율신경에 의해서 전기신호로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불규칙하게 뛰었을 때 심장이 빠르게 뛰면은 빈맥이라고 하고 느리게 뛰면은 서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규칙하더라도 그 속도에 따라서 빈맥성 부정맥, 서맥성 부정맥 이렇게 명칭이 붙기도 합니다. 부정맥 역시도 수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심장 부분 중에 그 자율신경에 영향을 끼치는 전기 신호를 발생시키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찾아서 그 잘못된 전기 신호로 발생되는 곳을 제거하는 수술이 이제 전극 도자절제술이라고 해서 이 앞에는 그거를 어떤 식으로 제거하냐에 따라서 명칭이 조금씩 더 붙는데 요거 역시도 이제 수술이기 때문에 종수술비랑 엔대 수술비에서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성심근경색만 있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진단비랑 수술비를 제대로 준비를 하셨다면은 입원비랑 후유장애 포함해서 그 종합보험을 제대로 준비를 했다면은 자연스럽게 정말 이제 생사가 오가고 돈이 많이 드는 급성심근경색에 대해서는 진단비와 이제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로 전체를 커버를 할 수가 있고 급성심근경색이 아닌 이제 좀 더 덜 치명적인 협심증이나 부정맥 같은 경우에는 수술비를 가지고 충분히 커버를 할 수가 있다. 실비를 가입되어 있으시면은 요렇게 종합보험을 준비를 하시면은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허혈성 심장질환이랑 심장질환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이렇게 집중을 한다는 거는 내가 다른 건 다 포기하고 심장에 대해서만 돈을 더 많이 쓰겠다는 건데 가족력이 있다면은 요거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체 구성 내가 어떤 식으로 아플지 어떤 식으로 다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진단비, 수술비, 입원비, 후유장애를 골고루 잘 챙겨가는 게 제대로 된 보험 가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술을 동반하는 심장질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고 보험을 준비를 할 때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 조정을 해 나가는 거지 세부 사항을 먼저 보다 보면은 큰 그림이 엉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으로 이제 심장질환에 대한 걸 알아봤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차례차례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특약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